자, 오늘은 특이한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 나머지 정리라 하는 것은 리메인더 theorem의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A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더하기 나머지가 R이다. 이럴 때, 이때의 나머지 R이라고 하는 값은 A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값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머지 정리인데, 다항식의 나눗셈 정리에 대해서는 AX를 b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이래요. 그러면 rx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얘의 차수는 rx의 차수라고 하는 값은 0보다 크나같고 나누는 bx의 차수보다 작다 이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눗셈 정리, 다항식의 원에서의 나눗셈 정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푸는 문제 중에서 좀 특별한 문제들 몇 개를 볼 텐데,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 형태들이 이러한 문제죠. 그래서 p의 x의 6제곱을 px로 나누었을 때 px는 오차식이니까 qx 더하기 rx라 쓸 수 있죠. 이때 rx의 값은 이것은 4차 이하의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4차 이하의 다항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p의 알파가 0 되는 그러한 알파는 이렇게 해서 알파 1부터 이렇게 해서 알파의 5개 이렇게 해서 전체가 서로 다른 해로 5개가 존재하죠. 이렇게 해서 알파 i는 0이 되는 해, 오차식 해가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px에다 x-1을 곱하면 px에다 x-1을 곱하면 이 값이 0이 되는 값. 이렇게 해서 px x-1을 곱하면 그 식 자체가 x의 6제곱 빼기 1이란 말이야. 이러한 형태가 되니까 px의 6제곱에 px의 해. 그래서 px의 해는 알파의 i의 6제곱이 1 되는 값이야. 왜냐하면 얘의 값이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p의 알파 값이라서 이것은 알파의 6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서 알파 얘가 0이란 말이지. 그래서 얘가 해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0이 돼서 이러한 형태가 돼요. i 값이 1부터 이렇게 해서 5까지 있단 말이야. 굉장히 복잡한 식처럼 보이지만 이제 다 왔네요.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알파이를 대입할게요. p의 알파의 i의 6제곱은 p의 1을 대입하는 거고 p의 알파의 i 곱하기 q의 알파의 i 값이고 더하기 r의 알파의 i 값인데 얘의 값은 0이에요. 당식 px의 해가 알파였으니까 p에다 1 대입한 값은 6이 되고 그래서 r의 알파 i가 이렇게 되죠.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rx의 값이 6이 되는 이 rx 4차 이하의 당식 rx에 대해서 이것의 해가 이렇게 해서 알파 1부터 알파 5까지 총 5개가 있다는 거예요. rx는 4차 이하의 다항식이었으니까 rx는 6이라고 하는 이 등식은 방정식 알파 1부터 알파 5까지의 해를 가지는 그런 방정식이 아니라 4차 이하의 다항식이니까 해를 많이 가져도 4개를 가질 텐데 얘가 서로 다른 해 5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 돼서 항등식이 되니까 모든 x 값에 대해서 나머지는 항상 6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등식이 돼서 나머지의 값은 6이니까 px로 나눈 나머지의 값은 rx고 rx는 항상 6이 되는 그런 값이에요. 조금 특이하고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같은 차수가 됐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의 x의 12제곱을 fx 곱하기 qx 더하기 rx인데 fx는 5차식이니까 rx는 4차 이하의 식이에요. 그래서 얘가 4차 이하의 식임을 알고 있고 그래서
fx는 0의 해가 있는데 그 해는 알파 1부터 시작해서 알파의 5까지라 하죠. 그러면 알파의 i의 6제곱은 마찬가지로 1이 돼요. 알파를 대입하면 f에 알파 i의 6제곱이 1이니까 12제곱은 마찬가지로 f의 6제곱의 제곱이 돼서 이 값은 1이 돼요. f의 1값은 f의 알파 i를 대입하면 이 값이 사라지니까 r의 알파의 i가 되고 마찬가지 이유로 rx의 값은 6이 되어서 이 식은 4차의 의식이 서로 다른 해 알파 1부터 알파 5까지 5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라서 r의 값은 6이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하지도 않죠? 조금 다른 문제, 조금 다른 문제로 봐서 얘는 n은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인수니까 이러한 형태를 fx를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라 할게요. 이거의 는 0, 이거는 0의 해를 알파와 베타라 하죠. px에 대해서 px는 f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가 있어요. fx는 2차식이니까 rx는 이때 1차 이하의 식이죠. 그래서 1차 이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px라고 하는 것은 x의 2n제곱 빼기 x의 n제곱 더하기 1의 값인데 이러한 형태니까 알파의 값이 알파의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은 제로이니까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고 마찬가지로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을 만족해요. n은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인 정수이니까 n이 6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5예요. 나머지가 5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근데 뭐 이 내용은 몰라도 되는데 그래서 2의 n값은 6으로 나누면 4가 남죠. 4가 남아서 얘는 x의 2n제곱일 때 알파의 2n제곱 빼기 알파의 n제곱 더하기 1이라는 값이 과연 얼마인가 하면 얘는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이 수가 여기서 2n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는 4제6으로 나눠서 얘가 알파의 6제곱이 지금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으로 나눠서 4가 나오니까 이것은 알파의 4제곱과 같고 빼기 얘는 5로 나누니까 여기서는 알파의 제곱과 같고 더하기 1의 형태가 되죠. 모양이 이러한 형태 알파의 5제곱이 여기가 플러스네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돼서 알파의 4제곱은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알파와 같고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1과 같아서 이 값은 0이에요. 다시 베타도 마찬가지 베타 2n제곱 빼기 베타 n제곱 더하기 1의 값은 2n이라고 하는 것은 6으로 나누어서 4가 남는 식이니까 베타의 4제곱과 같고 얘는 n은 6으로 나눠서 5가 남으니까 베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 베타의 제곱과 같은 식이고 플러스 1값이고 얘는 마이너스 베타 값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1의 값은 제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p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값은 사실은 0이에요. 그래서 얘는 f의 알파 값 더하기 r의 알파 값인데 이 값이 지금 얼마냐면 0이란 말이죠. 그래서 f의 알파 곱하기 q의 알파인데 q의 알파 더하기 값인데 얘가 0이니까 그래서 r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것은 0이에요. p에다가 베타를 대입한 것은 이것은 베타를 대입한 값 자체가 0이 되고 이 값은 f의 베타 값, q의 베타 값 더하기 r의 베타 값인데
이 값도 f의 베타가 0이니까 전체 0이 돼서 r의 베타가 0이 돼요. 그러면 rx의 값은 1차 이하의식인데 알파를 대입하고 베타를 대입해도 0이 되니까 rx는 항상 항등적으로 0인 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은 조금 특별한 유형의 값이니까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많은 복습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하면 당시 fx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 하죠. 이럴 때 f의 x의 6제곱에 대해서 얘를 f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라 하자. 이럴 때 나머지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얘가 1차 이하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1차 이하가 있으면 F의 어떤 해가 F의 알파가 0되고 베타가 0되는 그러한 알파와 베타가 있으면 이 알파와 베타는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은 1이 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대입하면 F의 알파의 6제곱은 이것은 1이잖아요. 그리고 이 값은 F의 알파 값이니까 F의 알파, Q의 알파 더하기 R의 알파가 돼요. F의 알파는 F1이니까 이 값은 3이거든요. 그래서 R의 알파를 구하면 3이고 F의 베타 S제곱도 마찬가지로 F의 1값이고 얘도 3이고 마찬가지 이유에서 F의 베타 곱하기 Q의 베타 더하기 R의 베타 값이 되고 이 값도 사라지는 값이에요. 해니까. 그래서 R의 베타도 이렇게 3이 돼요. RX는 1차 이하의 예식인데 RX는 이렇게 3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해 알파와 베타를 가져서 두 개를 가지니까 이 식은 알파와 베타를 해로 가지는 1차 방정식의 해를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라서 나머지는 3이다 이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 스타일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얘를 복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다른 유형이에요. 그래서 4번 문제는 잠깐 멈추고 한번 다시 풀어보셔도 좋은데, 많은 학생들한테 이걸 풀게 했더니 실수를 많이 하고 굉장히 난감해하고 혹은 문제를 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군요. 그래서 A배의 fx의 전체의 제곱, B배의 fx 더하기 c, 얘가 g죠. 빼기 fx를 적을 때 ax의 제곱 빼기 bx 빼기 c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얘는 fx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b배의 fx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러므로 이 식은 fx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묶어내면 전체는 a배의 fx 더하기 x값 더하기 b값으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0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0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특별할 건 없지만 나머지 정리 중에서 이런 문제를 만날 경우를 대비해서 잠깐 문제 형태를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공부하시면 좋겠네요.